자, 고전시가 공부 70번째 작품입니다. 훈민가 정철. 제목은 훈 가르치다. 미는 백성. 자,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가 되겠죠. 자, 핵심 정리. 연시조 전 16수고요. 자, 우리는 16수 모두 다 볼 겁니다. 성격은 계몽적, 교훈적, 설득적. 제재는 유교윤리. 주제, 유교윤리의 실천을 권장한다. 특징, 평이하고 정감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순 우리말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움. 청의어법을 활용하여 설득력을 높임. 연시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각수가 독립되어 있음. 자,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보면은 전문이 안 나오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떼어서 시험에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민가, 권민가라 불리기도 하는 일종의 목적 문학임. 자, 경민가, 백성들이 경계하는 노래, 권민가, 백성들한테 권하는 노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던 1580년 정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백성들을 계몽하고, 자, 이거 이제 목적이 되겠죠.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화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경민가 또는 권민가라고도 한다. 송나라 진양이 지은 선거 권유문의 13조목에 군신, 장유, 붕우의 세 조목을 추가하여 시조 형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송강 가사에 실려 있다. 훈민가의 창작 의도는 백성들이 유교적 윤리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선조 때니까 언제입니까? 이제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큰 전쟁이 끝났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 굉장히 피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도덕이고 나발이고 막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칠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조금 어수선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훈민가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덕의 실천 궁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몽적인 내용의 작품들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작가는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는 어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청유형을 섞어서 활용하였으며 백성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정감 어린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계몽적인 재질을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눈높이를 백성의 시각에 맞춰서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의 훈민가 16수가 되겠고요. 전체 내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수,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저기 대꾸법이 들어갔네요. 대꾸법.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자, 서리법이 되겠죠. 여기 곧 이건 뭐냐면 이거 강세접미사입니다. 강세접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어풀이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뭐 여기 물 좀 주세요. 이때 좀 이런 게 이제 강세접미사에 해당이 됩니다. 강세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조금 달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곧도 역시 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니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찌 다 갚을까? 값싸울까 하면 갚을까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서리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1수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효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찌 다 갚을까? 자, 이수입니다. 형아, 아으야, 아으는 아우.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봐. 살을 만져봐라. 네 손대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양자조차 같았습니다. 양자. 양자는 두 모습조차 같으냐. 한젖 먹고 자라났으니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엄마 밑에서 한젖 먹고 자라났으니 마음. 다른 마음을 먹지 마라. 저기 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제2쇄에서 얘기하는 것은 화형제. 형제들끼리 조화롭게 살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봐.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두 모수조차 같으냐. 한 젖 먹고 자라났으니 다른 마음을 먹지 마라. 제3수입니다. 임금과 백성과 사이 하늘과 따위로다. 자, 임금과 백성의 사이가 하늘과 땅이로다. 자, 그래서 첫 수에서는 임금과 백성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서론 일을 다 알로려 하시거든. 자, 여기는 이렇게 한번 주어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임금께서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 하시거든. 우린들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서리가 되겠죠. 서리법. 자, 여기서 이제 임금에 대한 자, 정리. 임금과 백성 사이가 하늘과 땅이다. 임금께서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하시는데 우린들 살찐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임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백성을 이렇게 다 잘 보살피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제4수입니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일란 다하여라. 어버이는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았을 때 섬기는 일을 다 해라. 여기 이제 명령형 어미가 되겠고,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는 일을 다 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서리법 표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때 지나간 후면 돌아가신 후가 되겠죠. 그렇죠?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고쳐 다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것뿐이 뭡니까? 바로 효도가 되겠죠. 효도. 그래서 제4수에서의 주제도 효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는 일을 다 해라. 지나간 후면,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슬프다 어떻게 하겠느냐.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자, 제5수입니다. 한 몸 둘에 나눠 한 몸을 둘로 나누어 부부를 삼기실 때 부부로 생겨날 때 삶다 만들다 삼기다 생기다입니다. 생겨날 때 이실제 함께 늙고 죽으며 함께 간다. 있을 때 함께 늙고 죽으면 한데 간다. 함께 간다. 여기 대구법이네요. 어디서 망령의 것이 망령. 자, 망령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잊는다 또는 없어진다. 자신의 영혼 이런 얘기인데 망령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어디서 망령의 것이 눈을 흘기려 하는가? 째려본다는 뜻이 있어요. 흘기려 하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부부의 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부의 정은 깨질 수 없다. 부부의 정은 건드리면 안 된다. 영원히 간다. 함께 간다.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수 정리입니다. 한 몸 둘로 나눠 부부로 생겨날 때
있을 때 함께 늙고 죽으며 함께 간다. 어디서 망령의 것이 눈을 흘기려 하는가. 자, 육수입니다. 갓난에 가는 길을 사나의 애돌도시. 갓난에는 계집입니다. 여자로 갈게요. 여자가 가는 길을 사나이, 남자, 그냥 사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는 길을 사나이가 애돌도시, 애돌다. 그러니까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돌아가다. 사나이 예는 길을, 예다 역시 가다란 뜻이 있죠. 사나이 가는 길을 계집이 치돌도시, 계집 역시 여자를 의미하죠. 여자가 치돌다. 역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초장과 중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대편에 길을 가다가 반대편 여자가 오면 또는 남자가 오면은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돌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마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남진, 제 계집 아니거든. 일혼 묻지 말으려. 제 남진은 남편. 제 남편과 제 계집. 보통 이때는 자기 계집이니까 이제 아내가 되겠죠. 제 아내 아니거든. 일혼. 이름 묻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제 육수의 어떤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남녀 유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대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육수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가는 길을 남자가 외돌아나 가고 외돌듯이, 남자 가는 길을 여자가 치돌듯이, 제 남편, 제 계집이 아니거든, 제 아내가 아니거든, 이름을 묻지 말아라. 자, 제 칠수입니다. 네 아들 효경 읽더니. 자, 효경은 이제 경전 중에 하나예요. 옛 성현들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 중에 하나인데, 이제 효와 관련된 옛 책입니다. 네 아들 효경을 읽더니 어떻게 배웠는가? 얼마나 배웠느냐? 네 아들 소학은 모르면 마치로다. 내 아들 소학을 모르며. 자, 소학은 이제 어린 뭐라 해야 되나, 아이들이 배우는 그 책이 있습니다. 뭐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걸 배우는 책이 있어요. 그걸 소학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소학을 모르면 마칠 것이다. 모레면, 내일 모레면 마치겠다. 마칠 것이다. 모레면 책 다 읽는다는 얘기죠. 어느 제 이 두 글 배워. 어느 때 이 두 글을 배워. 어질거든 보르뇨. 어진 모습 보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칠수에서의 주제는 뭡니까? 책을 말한 얘기죠. 어떤 거? 효경과 소학을 읽기를 권유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읽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칠수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들 효경 읽더니 얼마나 배웠냐? 내 아들 소학은 모르면 마친다. 어느 때 이 두 글 배워 어진 모습을 보겠는가. 자, 제 8수입니다. 마을 사람들아. 자, 도노법이죠. 누구누구야 부르는 것은 도노법.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쓰라. 옳은 일. 자, 이때 옳은 일은 뭐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쓰라. 하자. 자, 이게 이제 청유형 어미가 되겠죠.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요 못하면. 자, 이때 옷도 강세전미사. 사람이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마쇼를 각곡갈 씌워. 마소, 말과 소를, 말소를 갓곡갈 씌워. 갓과 곡갈 씌워. 밥 먹이나 다르겠는가? 밥 먹이는 것과 다르랴. 다르겠느냐?
서리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일 해라, 도덕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 못하면 말과 소를 갓과 고가를 씌워 밥 먹이는 것과 다를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수 팔먹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주어를 좀 넣어먹겠습니다. 나의 팔먹을, 나이 드신 분들이 내 팔먹을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그러니까 공손한 모습이죠. 그쵸? 나갈 때 계시거든. 누가?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갈 때, 나가는데 계시거든 막대 들고 쫓으리라, 따르리라. 자, 그래서 초장과 중장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음주 다 파한 후에 매셔가려 하노라. 향음주. 자, 향음주는 뭐냐면 동네 잔치를 의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잔치에서 술 마셨어요. 동네 잔치 술. 이렇게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동네 잔치 술. 향음주 다 파한 후에, 끝난 후에 모셔가려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수의 내용은 공사상이죠. 공경, 노인 공경,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정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내 팔목을 쥐시거든, 잡으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따르리라. 향음주 다 끝난 후에 모시고 가려 하노라. 자, 다음 쉽습니다. 자, 나무로 생긴 중에, 나무로 생겨났다, 뭐 태어났다. 나무로 태어난 중에 벗같이, 벗 친구가 되겠죠? 벗과 친구같이 유신하랴. 유 있다 신 믿음, 믿음이 있으랴. 자, 서리법. 그러니까 친구가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죠. 나의 웬일을 다 이려 하노라. 나의 웬. 자, 중세 때, 조선시대 때 웬은 그르다란 얘기야. 그르다. 옳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의 그른 일을 다 일러 말하려. 다 말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친구가 나한테 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몸이 번닝고 나니면 사람 됨이 쉬울까? 역시 곧 강세접사 나와 있고 붙어 있고요. 이 몸이 번님 친구 아니면 사람 됨이 쉬울 것인가?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면 난 사람 되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붕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0소 정리. 남으로 태어난 중에 친구같이 믿음이 있을까? 나의 그런 일을 다 말하려 하는구나. 이 몸이 친구가 아니면 사람 됨이 쉬울까? 자, 11수입니다. 어이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까? 자, 이건 부르는 겁니다. 또는 뭐 영탄으로 봐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저 조카야, 조카입니다. 조카. 이게 한자에서 나온 이 조카라는 말이 한자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은 가족의 족이죠. 그쵸? 예, 그리고 가족 및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까? 밥 없이 어찌할까?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 저 아자배 아저씨. 아자배는 아저씨.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친척들 아저씨들을 원래 아저씨가 이제 숙부, 뭐 당숙 이런 데서 나온 말이죠. 이때 숙이 아저씨를 의미해요. 그래서 과거의 아저씨는 이제
친족을 의미했습니다. 친척들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뭐 현대에서 아저씨는 그냥 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들, 조금 나이가 든 남성들을 이를 때 아저씨라고 부르죠. 우와, 저 아저씨 옷 없이 어찌할까? 역시 가난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초장과 중장 대구법을 이루고 있고요. 먼 일. 자, 머흐는 먼 일입니다. 근데 이때 멀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먼 일 다 일러스라 다 말해라. 돌보고자 하노라. 돌본다. 누굴 돌봐요? 그러니까 뭐 조카도 돌보고 아저씨도 돌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가 친척들을 돌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1수에서는 어떤 집안의 화목, 집안일에 대해서 서로 돕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1수 정리하겠습니다. 우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까? 우와, 저 아저씨, 옷 없이 어찌할까? 먼 일, 어려운 일 다 말해라. 돌보고자 한다. 자, 12수 되겠습니다. 네 집 상사들은 장례죠, 장례. 상사 하면은 상 치르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 장례. 네 집 상사들은, 네 집 장례들은 어떻게 어, 차리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딸, 자, 이건 딸이 되겠고요. 네 딸 서방은 남편이 되겠죠. 네 딸 서방은 언제나 마치 났으냐, 맞이하느냐. 자, 그러면 네 딸 서방은 언제 맞이하느냐? 이건 결혼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초장과 중장이 대구법을 이루고 있고요. 내게도 없다커니와 내게도 뭐가 없어? 돈. 내게도 돈이 없지만 돌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수에서 나온 주제처럼 서로 이렇게 일가 친척들끼리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집 상사, 네 집 장례는 어떻게 차리느냐? 네 딸 서방은 언제 맞이하느냐? 내게도 돈이 없지만 돌보고자 한다. 자, 13수입니다. 오늘도 다 새거다. 새거다는 오늘도 다 밝았다. 날이 새다라는 말을 쓰죠. 날이 새다. 날이 밝았다. 오늘도 다 날이 밝았다. 홈에 메고, 홈이 메고 가자. 역시 청유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 날이 밝았다. 홈이 메고 가자. 내놓는다 메거든. 매다 아이로 쓰나요? 예. 내놓는다 메거든. 니논 좀 메어주마. 자, 여기에는 이제 상부상조가 되겠죠.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뿅이 아니고 뿅 아닙니다. 뽕.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 자, 누에가 이제 뽕잎을 먹죠. 뽕잎을 먹는데, 그러니까 집에 올 때도 그냥 오지 말고 뽕잎 따면서 오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에 대한 효율, 일의 효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면성실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3수 같은 경우는 상부상조와 어떤 일의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다 날이 밝았다. 호미 메고 가자. 내놓는다 메거든 니논 좀 메어주마. 올길에 뽕잎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 자, 14수입니다.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앗지 마라, 빼앗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지 마라. 빌어먹지 마라. 빌리지 마라. 여기는 빌어먹다라고 조금 의역을 하겠습니다. 자, 초장과 중장 역시 대구법. 한족고 때 실은 후면 한번 때요 때 몸에 있는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허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역시 곧은 강세전미사. 한번 때 실은 후면 때가 싫다, 때가 묻었다라는 얘기야. 때가 묻은 후면 한번 때 묻은 후면 고쳐 씻기 어렵다. 고쳐는 다시였죠. 다시 씻기 어렵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살아라. 남의 물건을 뺏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4수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어먹지 마라. 한번 때가 묻은 후면 다시 씻기 어렵다. 자, 15수 되겠네요. 여기는 조금 길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틀어졌습니다. 쌍욕 장기 하지 마라. 쌍욕 이게 노름이에요. 노름. 이렇게 뭐 여러분들 사각 같은 거 보면은 요런 나무 쪼가리 여기다 숫자 세놓고 이렇게 하는 노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화투나 이렇게 포카 카드처럼 이렇게 숫자 맞춰서 하는 노름이 있습니다. 장기 두는 거죠. 그러니까 노름 장기가 되겠다, 그렇죠? 쌍육 장기, 노름 장기 하지 마라. 송사에 글을 하지 마라. 송사 접한 거는 겁니다. 송사에 글 쓰지 마라. 자, 그럼 송사에 글 쓰는 것은 이제 소송 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역을 하자면 굳이 뭐 현대어로 풀이하자면은 소송 걸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집 배야 무엇하면 배야 이거 비워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집을 비워. 자, 그러면 집을 비운다는 것은 뭡니까? 재산을 날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재산 탕진. 재산 날린다. 집을 비워 무엇하며 그러니까 돈 날려서 무엇하며 남의 원수 될 줄 어찌하냐. 좀 많이 빠졌나요? 예. 남의 원수 될 줄 어찌 아느냐. 나라의 법을 세우사. 나라에서 법을 세우는데 죄 있는 줄을 모르느냐. 이게 니은다 가면은 여기 이제 2인칭 의문형이에요. 중세 때는. 자, 다시 전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름과 장기 하지 마라. 재판에 글 쓰지 마라. 집재산 탕진 무엇하며 남의 원수 대줄 어찌하냐. 나라가 법을 세우는데 죄 있는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노름장기도 하지 말고 소송도 걸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6수.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젊었는데 돌이라 무거울까? 돌이라 무거울까? 안 무겁다. 서리법이죠. 무겁지 않다. 늙기도 새로하거늘 늙기도 서러워하거늘 짐을 조차 지실까? 짐조차 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사상, 공경 되어 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16수. 그러니까 짐을 앞에 요 말 좀 집어넣어서 짐을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는데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워하거늘 짐조차 지실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철의 훈민가 16수 전문을 풀이를 해봤습니다.